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어제 바로 선거가 있었고 이제 최종 결정자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대구 부동산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두 후보 간에 이 정책들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 공약들을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되었으니까 어떤 영향력까지 미칠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공약들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권에서 이 변화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수습하려고 하는 공약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대출 혹은 기본적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생겨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이러한 혼란들을 조금 다독여 주는 느낌의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에 집중을 해보면서 나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공약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약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대구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알고 있을 키워드인 건데, 바로 조정대상 지역 여부인 거죠. 2020년 말에 이제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었고, 그 이후로 사실 언제쯤 해제될 수 있겠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수막 같은 포스터를 좀 보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뭐 해제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규제 지역이 지정되었을 때 지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해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됐을 때의 요건들을 지금은 충족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조정대상 지역 여부인 거죠. 정량적 요건이랑 정성적 요건이 있습니다. 정량적이라는 것은 일정 수치를 좀 맞춰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정성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그 흐름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 판단, 주관적인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량적 요건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겠죠. 공통 요건과 선택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 공통 요건이 무엇이냐?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서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냐, 요거를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자, 월간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국적인 내용들, 그리고 우리 대구에 관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요 변동률, 매월 변동률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를 좀 해뒀는데, 작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1월 자료까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동률이 0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직전 달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오름세가 어디까지 지속이 되었느냐, 꾸준히 지속되다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대구 전체적인 지수들이 마이너스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2월, 1월 이런 부분들이 다 마이너스였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지수 자료들이 따로 있었었고요. 자, 요거를 좀 더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대구 아파트 매매 지수랑 직접 한번 놓아 보면은, 직전 3개월만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0.5, 0.2, 0.6일 때 대구 주택 지수들이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뭐 1.3배를 초과했느냐를 묻기도 전에 그냥 이제 따질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공통 요건들은 지금 전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은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공통 요건이랑 선택 요건을 같이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선택 요건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했다거나, 아니면은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거나 주택 보급률 및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청약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2개월간 청약 경쟁률 5대1 지금 대구시장은 미달이 안 뜨면 다행인 상황인 거죠. 굳이 이제 청약 홈페이지만 가보면 경쟁률이 어떤 아파트이든 사실 대부분 미달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 거래량 역시 우리가 크게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 정량적 요건들은 우리가 어찌되었든 지정되었을 때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성적 요건들 지금 새롭게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그 정부가 이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그런 노력을 좀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정대상 해제에 관한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공급을 늘리고 세금 대출들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려면 이 투자 심리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급 이슈라거나 혹은 금리 이슈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부동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요소입니다. 자, 이 공급에 있어서는 일단은 사실 뭐 두 후보가 모두 다 이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은 동일했습니다. 다만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공공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공급 자체에서 민간이 좀 더 주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잘 비교해주는 표가 하나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에게 진행되고 있는 중과세라고 하는 것을 2년 동안 없애겠다. 2년 동안 이제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음으로써 재산세나 종부세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데 그렇다고 중과세까지 있으니까 팔지도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팔 수 있는 탈출구를 좀 열어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물건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게 생겼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또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되었든 사회초년생이라거나 청년들, 신혼부부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LTV 비율을 더 늘려야 된다. 대출을 많이 낼 수가 있어야지만 집을 좀 장만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혜택을 주겠다. 자, 어쨌든 LTV 비율들이 늘어나겠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공급이라든지 대출, 세금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될 것이다. 요것도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일단은 뭐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된데 뭐 예비 안전진단 정도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도 정밀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또 통과되기 살짝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근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이게 이제 사실상은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연한인 거죠. 이런 30년 이상, 즉 재건축 대상이 되는 모든 아파트들은 정밀 안전 진단을 없애겠다, 면제시키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또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또 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변화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는데 아무래도 진행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조금 더 완화시키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 역세권에 있어서 용적률들을 기존의 300%가 아닌 500%까지 늘리겠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들도 완화된다는 내용
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한다라는 점, 두 번째 공급 및 세금 대출이 완화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요 세 가지를 가장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가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먼저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결과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규제 지역 내에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규제 지역이라면은 이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가 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를 좀 예측하고 움직이는 게 아닐까, 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어떤 물건이든 좀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은 분양권에 대한 거래들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재건축 단지들이 더 가파른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대구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을 때 유독 좀 덜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단지들이거든요. 좋은 입지에 재건축이 되는 곳들이라면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는 케이스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선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름을 넣는 행위가 될 거니까 좋은 입지에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미 사실 뭐 재건축 단지들 사업성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가격에서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실제로 이제 또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요건들도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밀 안전 진단을 면제한다든지, 혹은 용적률을 상향시킨다든지, 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시킨다든지, 앞으로의 부동산 방향성의 재건축 단지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서울 부동산 같은 것만 보더라도 사실 뭐 신축이냐를 떠나가지고 신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측면이 있죠, 분명하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공약들이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완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량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받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심리가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청약 경쟁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미달이 많이 뜨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세금이라든지 대출 부분에 있어서 완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 신축에 대한 관심도부터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요 세 가지가 우리 대구 부동산에 좀 미칠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여러 가지 거래량이 상승을 좀 할 것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지가 좋은 곳의 재건축 단지들,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올라갈 것이고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내가 각자 계획하고 있는 수준에서 잘 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뭐 2년에서 4년 뒤를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부동산 자체가 공급 이슈랑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투자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지만은 내 집 정도라면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라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구 부동산 말고도 우리 부동산에 대한 큼지막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세종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좀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새만금 사업이라고 하는 곳에 두 후보가 또 공약이 많이 나왔었는데 새만금 쪽에도 조금 더 기대 심리가 들어갈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놓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